현관문이 열리자 나 직지만 원치 않는 그림자가 문턱을 넘었다. 낡은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마루 바닥을 스르르 긁으며 지나갔다. 나 잠깐만 있으랬잖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남편의 어정쩡한 표정 뒤로 시어머니가 당당히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심장은 마치 북을 치는 것처럼 요동쳤다. 아이 봐준다는데 뭐가 그렇게 겁이 나니? 시어머니는 한숨 섞인 말투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건 잠깐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나는 올해 32살. 광고 기획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다. 감정 표현에 서툰 편이라 조용하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그렇다고 속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결혼 6년 차. 남편과 나는 맞벌이 부부로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다. 남편은 나보다 3살 많은 35.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늘 피곤한 얼굴이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다. 다만 그 따뜻함이 때때로 회피로 보일 만큼 갈등을 싫어한다. 무엇보다 결혼 전 그는 내게 이렇게 약속했었다. 우리 절대 합가 안 해. 그건 내가 엄마한테도 분명히 말했어. 그 말을 믿었기에 나는 지금의 이 삶을 선택했다. 시어머니는 올해 60. 남편이 외동이라 그런지 유독 아들에게 집착이 강하다. 자신의 방식이 가장 옳다고 믿고 특히 육아에 대해서는 참견이 심하다. 말은 도와줄겠지만 결과적으로 늘 내 영역을 침범해왔다. 그리고 우리 아들, 아직 해맑은 5살. 엄마 아빠를 따라 말투도 어른스럽고 시어머니의 품에도 곧잘 안긴다. 하지만 그 아이의 식습관, 잠버릇, 놀이 방식 하나하나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신경전을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된다. 엄마,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웠어. 왜 싸웠는데? 너 또 장난감 뺏었지? 아니, 내가 먼저 골랐는데 그 친구가 가져가려 했어. 저녁밥을 지으며 아이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나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셋이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아이가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다. 여보, 올해 말엔 제주도 한번 갈까? 너도 나도 좀 쉬고. 남편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다. 좋지. 우리 가족 첫 여행이네. 비록 돈도 시간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이 작은 집, 셋이서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누구보다 소중했다. 주말엔 남편이 놀이터에서 아이와 공놀이를 했고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멀찍이 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조용히 미래를 그렸다. 응, 엄마. 그러니까 그냥 며칠만. 알지. 늦은 밤, 남편이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다.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내 귀엔 또렷하게 들렸다. 그냥 너랑 애 보는 거 힘들다고 하면 너 기분 상하잖아. 그 말에 걸음을 멈췄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나 얘긴가? 여보, 누구랑 통화해?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급히 끊으며 말했다. 아, 엄마, 그냥 요즘 허리 아프시대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 며칠 쉬러 오고 싶대.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결혼 전에 우리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남편은 대답 대신 작은 한숨만 내쉬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며칠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날 현관문을 열자 낯선 기척과 함께 짐 가방 소리가 들렸다. 왔니? 나 지금 막 왔어. 현관에서 시어머니가 짐을 풀고 있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그냥 좀 누워 있으려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말이야. 그리고는 내 동의도 없이 안방 문을 열었다. 어머님, 미리 말씀이라도 주시지.
내 말에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그냥 며칠만이래. 나도 오늘 알았어. 하지만 짐 가방 속엔 옷이 3벌 이상 있었고 화장품 파우치, 약봉지, 그리고 책 한 권까지.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며칠은 거짓말이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설거지를 하던 나는 남편을 부엌으로 불렀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 시어머니 언제부터 오기로 한 거야?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진짜야. 엄마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목소리, 그날 밤 통화할 때 들었어. 며칠 전부터 얘기한 거잖아.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냥 내가 싫어할까 봐 말 안 한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그 말에 나는 순간 울컥했다. 예민해? 내가 결혼 전에 절대 합가 안 한다던 약속은 뭐였는데? 그 약속 믿고 부모님 모시는 것도 포기한 거 몰라?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늘 그래. 엄마 말 앞에서는 날 투명인간 취급하잖아. 그 말이 끝나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분명 듣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은 더 이상 내 편이 없는 전장이 되었다. 밤 11시 아이는 자고 남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눕고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TV 소리를 높였다. 나는 조용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불은 다 꺼졌지만 내 머릿속은 환하게 깨어 있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왜 나만 매번 참아야 하지? 결혼 후 나는 늘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이었다. 시어머니 눈치, 남편의 태도, 아이의 안정.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어서 결국 나 자신을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 며느리가 말이 많으면 집이 시끄러워져. 아이 키우는 데는 어른 손이 있어야 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엄마도 힘들어. 그 어떤 말도 대놓고 상처를 주진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모여 내 존재를 지워갔다. 남편에게 기대고 싶었지만 그는 항상 중간에서 힘들다며 물러섰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손님보다도 못한 사람이란 걸. 토요일 아침 남편은 출근했고 아이와 시어머니만 집에 있었다. 얘는 왜 야채를 이렇게 안 먹이니? 김치라도 좀 주면 안 되니? 발효 음식이 얼마나 좋은데. 시어머니는 아이 밥그릇을 보며 투덜거렸다.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 아직 김치는 좀 매워해요. 소화도 안 돼서. 의사도 아직은 싱겁게 주라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대꾸 없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그날 오후 안방 청소를 하던 중 화장대 서랍 안에서 약봉지 몇 개와 메모지를 발견했다. 류마티스 약 3개월치 수령 완료, 보건소 물리치료 주 2회, 그리고 작게 접힌 메모지 한 장. 여름까지는 아들네 집에서 버텨보기. 숨이 턱 막혔다. 여름까지라니. 며칠만 있겠다던 사람이? 나는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 왔어.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게 서랍 하나에서 증명되었다. 아가, 이거 김치야 한 입만 먹어보자. 우리 착하지? 시어머니가 아이의 입에 숟가락을 들이대려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숟가락을 막았다. 어머님, 안 돼요. 애기 아직 그거 못 먹어요.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니? 우리 애 땐 이 나이에 된장찌개에 고추장 비벼 먹였어.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그리고 제 아이예요. 내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아이면 다야? 내가 키운 내 아들이 낳은 손주인데 왜 나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 앞이었지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저는 어머님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육아와 집안은 제 방식이 있어요. 그걸 존중해 주셔야 저도 존중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그래, 그래. 너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 말은 마치 나는 피해자, 너는 예민한 사람이란 선언처럼 들렸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는 그저 피곤하다는 말로 화제를 돌렸다. 두 분이 서로 좀만 참으면 안 돼. 나는 무너지는 마음을 꾹 눌러 삼켰다. 그는 또다시 중립이라는 이름의 회피를 선택했다. 늦은 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거실에 앉은 남편에게 차분히 말했다. 당신, 이제 결단 내려야 해. 이대로 계속하면 우리 사이 무너져. 남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는 그냥 좀 이따 가실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고. 나는 서랍에서 여름까지 버텨보기란 메모를 봤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런 것도 뒤져봤어? 그건 너무하잖아. 아니, 뒤진 게 아니라 어쩌다 본 거야. 근데 당신은 지금 그걸 탓해. 우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은 마지못해 말했다. 그래,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혼자 계신 게 걱정돼서 당신이 좀만 참으면 편해질 줄 알았어. 나는 눈물이 났다. 난 왜 늘 좀만 참는 사람이어야 해? 이 집에서 아내이자 엄마로 살고 있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선 살 수가 없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고 문 너머 안방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들 모두 내 말을 들었고 침묵했다. 일요일 아침 남편은 당직 근무로 출근했고 나는 설거지를 하다 시어머니 휴대폰이 식탁 위에 있는 걸 보게 되었다. 그때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하나. 김이모 잘 들어갔어. 이제 며느리랑 한 집 사는 거네. 버티기만 해. 어차피 남편 편이지. 그 메시지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했다. 시어머니, 응, 애 봐준다니까. 아무 말 못해. 조금씩 내 페이스로 갈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그저 허리 아파서 쉬러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진입이었다. 남편에게 다시 따졌다. 당신, 어머님이 이런 메시지 주고받는 거 알고 있었어? 남편은 놀라며 폰을 들여다봤다. 처음 봐. 나는 더 이상 울지도 못했다. 말없이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억눌렀다. 이건 이제 육아도 효도도 아니야. 우리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침묵과 방관이야. 그제야 남편도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어. 그 순간부터 나는 생각했다. 이 결혼, 지킬 가치가 있는지. 며칠 동안 집 안엔 묘한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고 나도 거실에 주로 있었다. 대화는 필요한 말만 오갔고 식탁에서도 마주 앉지 않았다. 밥은 먹었어요? 네, 그냥 대충 먹었어요. 아이만 아무것도 모른 채 레고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며 웃었다. 남편은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퇴근 후에도 피곤하다며 바로 눕기 일쑤였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그냥 집에 오면 더 지쳐서. 그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우리 모두가 폭발을 피하기 위해 각자 방 안에 숨은 사람들 같았다. 잠시 조용하긴 했지만 그건 해결이 아닌 잠복된 불씨였고 나는 알고 있었다. 곧 다시 터질 거라는 걸. 이 집엔 더 이상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나는 조용히 짐 가방을 끌고 나왔다.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안방 문을 열고 나를 바라봤다. 어디가? 갑자기 왜 그래? 남편도 뒤따라 나와 가방을 붙잡았다. 잠깐만, 무슨 짓이야 이게? 나는 고개를 들었다. 난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이 집에서 아내로, 엄마로 충분히 노력했어. 근데 어머님은 나를 사람 취급 안 했고 당신은 그걸 지켜보기만 했어.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야. 도와주는 사람은 상대방 방식에 맞춰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휘두르면서 도와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남편이 중간에 끼어 고개를 감싸쥐었다. 나도 잘못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건 지금이 아니면 난 평생 목소리 못 내고 살 것 같아.
나는 아이를 보며 속삭였다.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엄마가 엄마로 살 수 있게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이의 동그란 눈망울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나는 나를 위해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친정에 와서 며칠, 나는 한 줄도 말이 없었다.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며 살았는지. 시댁과의 조화, 남편의 중간 역할, 아이를 위한 인내, 그 모든 말들이 결국엔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짐이었다.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그 안엔 이혼이란 말도, 합가 불가라는 조건도 없었다. 그저 이렇게 적었다. 내가 다시 돌아가려면 당신이 먼저 우리라는 울타리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그 안에 엄마도, 아들도, 그리고 나도 동등하게 설 수 있도록. 그건 경고이자 부탁이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감정을 희생시키는 건 결국 가족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에게도 전했다. 진짜 도움은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헌신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일주일 후, 나는 아이와 함께 다시 집 앞에 섰다. 현관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집에 가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이번엔 엄마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문을 열자 남편이 놀란 얼굴로 달려나왔다. 시어머니도 마주선 채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단. 이번엔 모두가 동등한 선에서 누구 하나만 참고 누군가만 당하지 않도록. 남편은 눈빛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도 무언가 말하려다 고개만 끄덕였다. 완전히 해결된 건 없었지만 적어도 다시 마주한 대화가 있었다. 그게 이 가족에게 처음 생긴 변화였다.